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그 60년생 여자분의 그 파산 면책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폐지 신청을 한 걸로 봐서 환가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채권자 이의는 없었고요. 주거 이력을 보시면 주로 이제 성내동에 10년 사셨고 배우자 명의로 500에 월 60만원, 그 다음에 금호동 이제 아마 지인 주거지에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18년에 19년 성내동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3천만원, 2019에서 현재 성동구 옥수동 지인 거주지에 주민등록만 전입. 아마 카드사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채무자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땡땡땡이라는 피부샵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십니다. 월 수입은 뭐 한 150에서 2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19년도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어요. 이제 아들 명의로 구입한 주택자금을 제 사이로부터 빌렸습니다. 그에 대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더 싼 이율의 상품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사기로 2018년 11월 27일 및 11월 28일 4,600만원의 피해를 당함. 이후 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어 파산에 이르렀다. 사실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뭐 이 빚은 안 생겼을 텐데, 그래도 이제 이 뒤에 보시면 제가 이걸 꼼꼼히 조사를 해봤더니 사위분이 뭐 많이 도와줬습니다. 전세자금도 도와주고 이 아들 명의로 주택자금 이것도 1억 6천인가요? 거의 많은 희생을 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미안했겠죠. 사실은 사위가 이자를 만약에 1억 6천이면 신용대출 정도면 몇십만원 나가죠. 한 5, 60만원 이상 나갈 거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더 경감해 보려고 뭐 아마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결국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먹잇감이 된 거죠. 뭐 삼성카드나 여기 카드값이죠. 현대카드 이런 거 바로 그냥 같은 날 결제한 겁니다. 이게 그냥 그날 이 결제가 그냥 4,600 홀랑 날린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서 수천만원 피해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뭐 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채무자는 이제 피부샵 직원이고요. 150에서 200 정도. 남편은 이제 법인 택시 기사입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아마 한 달에 한 250 정도로 아들과 함께 살면서 이제 좀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아들은 요식업 업체 직원이고 동거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혼인 것 같아요. 딸은 이제 가정주부로서 시집가서 동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총 채무 액수는 삼성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이 뒤에 있는 건 별 문제 없는데 아마 삼성하고 현대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돼서 이걸로 결제를 한 다음에 그 돈을 어디에 이체해서 이제 찾아간 것 같아요. 유일한 재산은 보험 삼성생명 외 보험회약 환급금 178만원 있습니다. 150을 공제하면 28만원을 환가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환가는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자녀의 재산입니다.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천호동의 집이 취득가가 1억 7,500이고 2018년 12월에 취득을 했어요. 이 취득 경위가 혹시 채무자 내지 그 배우자의 은닉 재산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죠. 그래서 상세하게 조사를 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1억 7,500에 구입한 이 빌라에 대해서 어떻게 취득을 했냐. 일단 담보대출이 없어요. 특이하더라고요. 담보대출이 아마 안 나오는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담보대출이 안 되니까 사위로부터 도움을 받은 겁니다. 사위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요. 2018년 10월 12일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채무자 가족에게 주택 구입자금의 보태라고 도와주었고, 기존의 그 배우자로부터 돼 있는 전세자금 대출 6천만 원도 현재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이 주택에 대한 주택 구입에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도와준 거예요. 이 이자를 누가 내겠습니까?
사이가 내겠죠. 아니면 뭐 아들하고 채무자하고 배우자하고 그 모은 소득으로 이 이자를 아마 부담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좀 비싸 보였던 거겠죠. 신용대출이 뭐 한 6%, 7%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1억 6천이면 한 달에 한 90만원, 8, 90만원 돼버리죠. 그러면 상당히 높은 대출금이죠. 부동산 담보대출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신용대출 사이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이자가 부담이 되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낮추려고 알아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조급하시고 좀 아쉬운 분들이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약세를 보이니까 사이가 주택구입자금 1억 7,500만원 중 1억 6천만원을 대출을 도와주었고 대출 약정성 등을 전부 제출했습니다. 사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거 합당하다. 은닉재산일 수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를 이제 좀 자세하게 법원에 보고한 겁니다. 배우자 명의로 임차보증금 9천만원 전세로 거주했습니다. 최초 성내동에서. 배우자 명의로 2017년 2월 14일 KB국민은행 암사역 지점에서 대출기간 2019년 2월 14일까지 2년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2,700만원 실행하여 전세자금 충당을 했고 나머지 이제 6천만원은 사이가 2017년 1월 14일 KB 고정모기지론 6천만원을 대출받아 전세자금에 보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채무자 돈은 하나도 없는 거죠. 배우자 돈은 있어도 이거 전세자금 대출이니까 어떻게 환가할 가치가 없죠. 환가할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3,700까지는 또 면제재산, 집행제한재산이니까 뭐 환가 실익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그 3천만원 있던 것은 집 사는데 아마 보탰겠죠. 그 다음에 6천만원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 여기 나옵니다. 위 주택은 사이가 기존의 전세자금 6천만원 외에 2018년 12일 국민은행부터 1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이제 이쪽 집안에 줬을 때 이게 이쪽에서는 이제 아들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증빙서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결국 사이가 1억 6천만원 전액 도와준 겁니다. 임대차 주거지 변경 및 아들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은닉자금 등이 사용된 흔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이렇게 3,300, 1,600 사용된 것은 보이스 피싱에 대한 그 사기 피해 자료를 채무자가 경찰서에서 발급받아서 냈습니다. 그래서 당일 2018년 19년 11월 달 이틀에 걸쳐서 피싱 당한 어떤 확인서를 냈기 때문에 이건 배우자 이거는 사이가 도와준 재산이고 결국은 아들 명의의 아들이 재산이죠. 아들 명의로 취득했으니까 채무자와는 전혀 무관한 은닉재산이 아니라는 게 명백하게 입증된 사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